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가계부채가 22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국민 한 명당 4,200만 원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터지나요? 그리고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968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145%를 넘어 사실상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미국은 같은 기준으로 61%, 일본은 64%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이 부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 무섭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30대와 40대, 즉 정제허리 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부채가 폭발할까요? 첫 번째 뇌관은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부담은 연간 20조 원 이상 늘어납니다. 버티지 못한 가구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뇌관은 전세제도의 붕괴입니다. 전세보증금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입니다. 역전세산안이 심화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세 번째 뇌관은 경기 침체와 실업입니다. 소득이 끊기면 원리금 상환이 멈춥니다. 은행은 부실채권이 쌓이고 자본 건전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우리는 역사적 선례를 보게 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바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090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집값은 6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안고 좀비 기업을 떠받쳤습니다. 소비는 얼어붙었고 경제는 20년 넘게 활력을 잃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부 프라임 사태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금융상품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버블이 꺼지는 순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를 충돌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아직 터지지 않았을까요? 첫째, 한국 은행들의 담보 대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둘째,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부재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셋째, 한국인의 빚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나라보다 강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새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폭발이 아니라 만성출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내수가 쪼그라들고 청년들은 집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구도가 급격히 흔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단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역전세,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2단계 하우스푸어와 소상공인 대출 부실이 동시에 터지면서 제2금융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시중은행 건전성이 흔들리고 한국은행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4단계 원화가치 급락, 외국인 자금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동반됩니다. 5단계 실업률이 치솟고 내수 정제 전체가 공황 국면에 진입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금도 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고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1년 최고점 대비 약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라 관리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외부 충격, 예를 들어 미국 경기 침체, 중국 수출 급감, 트럼프 관세 전쟁의 격화가 동시에 터진다면 그 관리의 방어선이 얼마나 버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으로서는 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사회로서는 부동산 의존 정제 구조에서 벗어나는 구조 전환이 절실합니다. 2210조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만 명의 삶이 담긴 시한폭탄의 무게입니다. 이 폭탄이 조용히 해체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질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